네, 이번 시간은 24강의 재촬영입니다. 재촬영. 내용이 좀 일부 바뀌었어요. 그래서 프린트 참고하시고 이번에 그 대통령령과 그 국토부령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과 국토부령이 1월 20일자로 공포되면서 일부가 수정됐거든요. 그래서 24강은 다시 촬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수정하시면 돼요. 핵심 내용은 아니고 짜잘한 내용들이 바뀐 거예요. 먼저 그 388쪽 바로 전 시간에 이어진 했던 부분인데요. 당사자 간 직접 거래면은 공동신고함이 원칙, 단도신고함이 예외였잖아요. 그리고 국가 등이 일방이면은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고 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없었잖아요. 없었고 밑에 중개 거래면 개공이 신고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고사항이 지금 첫 번째 바뀐 내용이에요. 신고사항을 보니까 오른쪽 박스에 8가지 있잖아요. 8가지가 뭐 7가지로 바뀌었는데 바뀐 건 아니고 조금 수정된 건데요. 그 책에는 3번하고 5번이 묶어진 거죠.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과 면적 이게 붙은 거예요. 3번, 5번이 붙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프린트에는 3번으로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번호가 다 줄은 거예요. 양이 내용이 바뀐 거 아니에요. 7번은 좀 구체적으로 썼죠. 7번은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은 개공의 인적사항과 그리고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라 이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항이라고 그랬죠. 이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거를 신고하라 이겁니다. 암기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도 매수일에 라면 끓여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젓가락 들고 붙어 인적사항과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그 다음에 라면 언제 먹어?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그들이 엄청나게 조건 또는 기한 좋아하는 라면 종류는 소지면 어떻게 실실 웃으면서 먹었잖아. 이거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다. 약간 수정됐다. 자, 이제 신고 절차 들어갑니다. 신고 방법 390페이지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방문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문서 신고, 인터넷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신고 절차가 보이는데 거래 당사자 직거래에는 오른쪽에 공동신고, 그 다음에 단도신고가 있죠. 단도신고 이번에 추가된 게 있어요. 단도신고가 거기 책에는 한 사람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도신고로만 들어있는데 그 일방이 국가 등일 때 단도신고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도신고하는 것도 이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오려 더 붙이시면 돼요. 자, 공동신고 할게요. 공동신고. 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 당사자는 공동신고함이 원칙이잖아요. 공동신고는 무슨 뜻이에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 뜻이었고요. 제출까지 공동 제출은 아니고 일방 제출이에요. 함께 제출 이러면 틀린답니다. 공동 제출 이러면 틀립니다. 자,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사람은 매도 매수인 둘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죠. 보통은 매수인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전자문서로 할 때는 공인인증서, 이게 전자인증 방법인데 공인인증서로 신분 확인도 하고 서명 달인도 해요. 서명 달인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까 두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다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주의할 건 뭐냐면 일방 제출한다는 거, 또 하나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걸 가장 조심해야 돼요. 당사자가 공동신고할 때는 뭐만 낸다? 신고서만 냅니다. 거래계약서 사본은 내지 않는다는 걸 조심하세요. 자, 단도신고합니다. 프린트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일방은 신고무가 없었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번에 방안이 나온 거죠. 그만큼 구체적인 국토부령 내용은 없었는데 국토부령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동 서명 날인 아닙니다. 단독 서명 날인. 자, 2번 일방의 신고 허브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네. 그렇죠. 얘가 이제 거부했어. 그럼 얘는 단독 신고하는 건데 첫 번째 할 것은 나 혼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신고서를 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예요. 단독 신고 사유서, 니은이요. 단독 신고 사유서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매수인 저 인간이 금액을 높여달라 해가지고요. 제가 싫다고 그랬더니요. 복비를 내준대요. 근데 저는 끝까지 싫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고를 안 한대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서를 써내는 거예요. 사유서. 써냈는데 공무원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니까 뭐까지 내라? 거래계약서 사본까지 내라 이거야. 거래계약서 사본이 들어가는 건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이 경우밖에. 공동신고할 때 뭐 맞네? 신고서 맞네.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할 때도 신고서 맞네. 신고서만. 단독 서명 날인. 그리고 한 사람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때는 두 가지 첨부. 두 가지 첨부. 단독 신고 사유서,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사본.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낸다 이겁니다. 이게 단독 신고입니다. 자, 밑에 신고서 제출 대행. 1번 공동신고, 단독신고 모두 신고 의무자 위임받은 자가 제출 대행할 수 있다. 당연히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는 제출 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전자문서를 할 때는 대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자, 2번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라. 예를 들자면 공동으로 서명 날인되어 있는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서를 을이 내기로 했는데 을이 B한테 위임을 주고 네가 좀 대신 갖다 내줄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B는 일단 공동으로 서명 날인돼 있는 신고서를 내야 되고 B는 이제 을이 적어준 위임장을 낼 거 아니에요. 위임장인 원래 이제 인감 찍잖아요. 인감 찍고 뒤에는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부터 바꿨어요. 제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위임장에는 을이 자필 서명하자. 어차피 인감증명서 떼려면 동사무소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니 구청 갔다 내그지. 집에서 편히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자필 서명 제도도 도입됐으니까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을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자. 을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위임장에는 B의 이름이 써 있으니까 B한테 위임을 한다고 B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고 의무자 위임받은 자가 제출 대행할 수 있는데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라. 위임인이 자연인이면 자필 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이 뒷장이고요. 뒷장이고 위임인이 법인이면 법인 인감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 인감 증명서다 이거지. 기업법만 조심하면 돼요. 위임이 자연인이면 자필 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다. 이게 이제 당사자 신고예요. 당사자 신고는 중요한 거. 공동신고할 때는 뭐만 내라? 신고서만 내라. 공동신고할 때 뭐만 내? 신고서만. 단독신고는 국가 등이 당사자일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 서명 날인해서 신고서만 내. 근데 한 사람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때는 단독 서명 날인한 신고서에다가 첨부서에 2개, 단독 신고 사유서, 거래계약서 사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92 개공이 신고하는 거. 개공이 신고하는 거는 밑에 신고서 제출.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누구만,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신고서에는 누구만,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 당사자는 서명 날인 해야 안 해? 안 하지. 개공이 신고 의무자일 땐 거래 당사자는 신고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고서를 밤에 불 끄고 혼자 쓰는 거예요. 10시에. 밤에 혼자 쓰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 매매계약서 석장, 임대차 5장 썼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지 매일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매매만 신고하면 되니까 밤 10시에 신고서 쓰고 얼른 퇴근하시면 돼. 불 끄고 향초 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차분하게. 외로운 개공. 시작. 외로운 개공 하시면 돼. 외로운 개공. 전자문서 할 때도 개공권만 인증서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3번 공동중개했으면 참여한 개공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4번 당사자는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는 걸 조심하시고요. 거래계약서 사본 안 내는 거 주의하시죠. 주의 보면은
당사자 공동 신고하는 경우, 또 개공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만 제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일방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도 신고할 때만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이걸 조심하시라고요. 오른쪽에 개공이 신고할 때 신분증 보여주라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3번 누구만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오로지 소공만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중개 보조는 안 됩니다. 동물만 갈 수 있어요. 개가 직접 가거나 소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개 보조는 안 됩니다. 증 없으면 심부름도 못해요. 날 추운데 잘 됐죠? 소공만 됩니다. 이때 소공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소공원이 그러니까 개공이 적어준 신고서를 내요. 개공이의 서명날이라는 신고서를 내고 자신의 신분증만 보여주면은 공무원이 컴퓨터로 조회해요. 고용신고된 사람인지. 조회가 되면 그러니까 위임장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장을 낼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서가 들어갔습니다. 직거래에 따른 신고,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일방일 때 신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도 신고할 때 신고, 그 다음에 개공이 하는 신고. 이걸 보시죠. 자, 밑에 이제 신고서가 들어가면은 이제 가격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검증하려면 검증 체계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거기 검증 체계에서 프린트 보시면은 393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똑같고 3번은 지우고 3번은 삭제하고 이걸로 교체해야 됩니다. 3번 아예 삭제하고요. 오리어 더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오리어 더 붙이시면 된다. 이쁘게 작업하셔야 돼.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어디 밑줄치냐면 국토부 장관 내보시고 국토부 장관은 세 번째 줄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한다고. 신고 관청 이러면 틀려요.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검증 체계는 국토부에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국토부 실거래가라고 홈페이지 검색해 보면 다 나오죠. 네.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라는 거. 2번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국장은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신고관청에 가격의 검증 결과, 조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3번은 교체했는데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당사자 간 공동신고, 국가 등의 단도신고 또는 개공에 의한 개공의 신고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맨 앞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보이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게 원래 정확한 용어예요.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국토부에서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등록을 해요. 거기다가. 인적사항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등록도 하고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만든 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서가 뜹니다. 매매계약서 뜨면은 매매계약서 작성도 하고 확인설명서 작성도 여기다 다 해요. 임대차 계약서도 쓸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는 신고를 안 하잖아요. 신고를 하지만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계약이에요. 전자계약.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국토부로 신고 올라가는 거죠. 자동으로 이제 그 거래 내용이 정부에 신고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제도가 이제 이미 시행됐어요. 이미 시행됐고 실무적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미 실무적으로 쓰고 있고요. 앞으로 전자계약서 쓴단 말이에요. 전자계약. 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그 단계에 따라서 딱 하게 되면요. 당사자들도 이제 거기도 서명 날이 다 하거든요. 그 휴대폰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서명 날이 다 하면은 이렇게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당사자가 공동신고, 국가 등이 하는 단도신고,
그 다음에 개공의 신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동으로 제출되거든, 거기서. 제출되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그 다음에 393, 맨 밑에. 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받으면 검증 체계를 활용해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뒤로 가십니다.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세무관서장은 국세, 지방세, 과세 자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신고필증 교부.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중요합니다. 이 작년까지는 즉시였는데 지체 없이로 내용이 바뀌었어요. 숫자들 하면 틀려요. 예전에 7일 이내에 교부해라 X로 나온 적도 있고요.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발급. 즉시가 원래 더 급한 거예요. 급한 건데 즉시는 무조건 당일 처리해 주는 게 즉시인데 이게 당일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체 없이라고 바꾼 거예요. 지체 없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대부분 그날 다 나옵니다만 지체 없이라고 바뀌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검인 의제라고 하는 거죠. 검인 대상에서 매매가 빠진 건 아니고 의제. 자, 신고 내용의 조사. 1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작년에 한번 시험에 내긴 했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자, 내용을 보면요. 첫 줄에 이런 말이 있죠. 신고관청은 여기까지 시작하고 신고관청은 첫 줄 끝에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해봐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시험에 냈었어요. 그리고 밑줄 치세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나 개공한테 거래계약서 갖고 오세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갖고 오세요라고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건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의심스러울 때 거래계약서 갖고 와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갖고 와봐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이번에 폐지됐어요. 동그라미 2번은 폐지, 삭제하시고 박스도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동그라미 3번. 또 3번을 프린트 읽어볼게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및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추가된 내용은 자료 제출 요구는 요구 사유, 자료의 범위와 내용,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서면으로 꼭 하여야 한다. 말로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박스는 똑같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박스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뭐 입금표나 통장 사본, 매수인이 매수 대금을 위해서 A, B, C로 대금을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디귿번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는데 예금 외유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디다 썼느냐를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현금 외의 것을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관련 서류. 이런 뜻이에요. 자, 밑에 보고 갑니다. 보고 1번. 1번을 살리고 2번, 3번은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저 밑에 추가하세요. 프린트 추가하세요. 자, 1번.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겠지, 당연히. 시도지사에게 보고해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한테 보고하라고. 그리고 시도지사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새로 만들어졌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여기 이제 특시도 들어가 있죠. 특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광도, 특시, 특도. 특광도, 특시, 특도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나 부동산 정보 체계에 입력하는 걸 포함한다고. 네. 특별히 입력하는 게 있나 보죠. 공무원끼리. 그러니까 매월 1회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 매월 1회. 다시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그냥 보고하라고 했죠, 아까. 어떻게 보고하는 건 정확히 없어요. 저 위에. 그냥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한테 보고하라고.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매월 1회.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뭐 하세요? 보고하세요. 전자문서, 부동산 정보 체계 입력 이런 걸 가능하다고요. 포함한다고. 매월 1회만 경험된다. 큰형님은 둘째한테 야, 한 달에 뭐 해라. 큰형님이잖아요. 막둥이는 말 안 듣죠?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뭐 기분 내키면 보고. 기분 내키면 보고. 기분 좋으면 매일 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막둥이는 시도지사한테 기분 내키면 보고. 큰형님은 둘째한테 뭐래요? 야, 난 번거로운 거 싫다. 한 달에 한 번만 해라. 매월 1회 보고해라. 됐습니다.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는 거하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만 더 필기하세요.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끝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한 특례 공부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공부하잖아. 토지거래 허가 3장에서 공부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거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면제되는 건 없구만. 없어요. 뭘 했다고 뭘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다음에 밑에 검인 받은 것을 본다는 아까 했고요. 자, 그럼 뒤로 가서 이제 신고서 쓰는데 신고서 작성 요령도 프린트해 드렸는데 이 398쪽에 있는 4번이 좀 양이 많았죠? 4번을 여기 있는 프린트 있는 걸 교체하시고요. 글씨 크기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을 그걸 다 교체하고요. 아마 사이즈 거의 맞을 거예요. 7번, 8번, 9번을 오려 붙이면 거의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거의 맞게 했거든요. 맞을 거예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1월 20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작업 좀 하셔야 됩니다. 오려 붙이기. 네. 오려 붙이면 할만합니다. 할만하시고. 이럴 때 뭐 책 바꿔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바꿔드려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자, 396 합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도 시험이 나오거든요. 시험이 나오는데 작성 요령을 먼저 396을 훑어보고 난 모른지 말씀드릴게요. 자, 신고서 갑니다. 메뉴에 매도인 인적사항을 쓰게 돼 있죠. 성명, 주민번호도 있고 국적도 있고 또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런 걸 다 쓰게 돼 있네요. 거기에 거래 지분 비율이 있습니까? 거래 지분 비율 이걸 색칠하세요. 거래 지분 비율. 매도인이도 있고 매수인도 있어요. 매도인, 매수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들의 거래 지분 비율을 쓰는 거예요. 비율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 자, 예를 들어 매수인이 A, B, C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게 바로 거래 지분 비율입니다. 단어 알아놔야 돼. 거래 지분 비율 쓰면 이거 사람이야. 사람. 거래 지분 비율은 사람. 이유가 있어. 이번 시간 안에 아시게 될 거예요. 거래 지분 비율 뜨면 사람이란 거 알아야 됐고. 네. 그다음에 매수인도 있어요. 거래 지분 비율 쓰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그 전화번호 밑에 본 외국인의 토지 매수용도 중요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살 때는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는지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시험에 잘 떠요. 그다음 계공도 쓰게 돼 있네. 계공에 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도 있고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이런 걸 쓰게 돼 있네. 그다음에 종류는 토지만 산 거냐, 아니면 건축물만 산 거냐, 토지 건축물을 같이 샀니. 그다음에 공급계약은 우리 분양계약이죠. 공급계약 준공전이냐 준공후냐.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아파트 임대기한 끝나고 분양받는 거 있잖아요. 우선 분양받는 거. 그다음에 전매는 이제 분양권,
분양권, 입주권을 이제 분양계약 이후에 파는 거, 이 전매죠, 이게. 그다음에 5번 소재지, 그다음에 지목, 토지 면적 있죠. 토지 면적 오른쪽에 보면은 거래 지분 있죠. 거래 지분.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 매수하는 면적은 3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거래 지분은 100분의 3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래 지분은 100분의 30 이렇게 쓰는 거라고. 왜냐면 이제 거기 토지 면적은 100이라고 쓰는 거고요. 밑에 6번에 보면은 계약 대상 면적이라고 써 있잖아요. 5번과 6번 차이를 지금부터 익힌다고. 동그라미 5번이 뭐예요? 토지 면적 100이라고 썼다 이거야. 그러면은 실제 매수하는 건 30이라고. 그럼 동그라미 6번에 있는 계약 대상 면적에다가는 얼마로 쓰는 거라고? 30제곱미터로 쓰는 거라고. 그리고 거래 지분은 100분의 30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이게 거래 지분이에요. 거래 지분 비율이라고 써 있으면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A, B, C 두 사람 A, B, C 2분의 1, 2분의 1이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나 이걸 쓰는 거고요. 네. 이거 이제 거래 지분이라고 써 있으면 거래 지분 비율이라고 써 있으면 사람을 말하는 거고 거래 지분 이렇게만 써 있으면 토지나 이제 건축물 말하는 거야. 토지나 건축물을 말하는 거라고. 토지랑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 거라고. 전체 면적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산다는 얘기라고 지금. 네. 일부만 쓸 수도 있으니까 지분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건축물 면적은 200인데 건축물을 뭐 50제곱미터 산다. 그러면 5번에다가는 200제곱미터로 쓰는 거고 6번에다가 50제곱미터로 쓰는 거지. 그럼 그 거래 지분이면 200분의 50 이렇게 쓰는 거야. 200분의 50 이렇게 쓰는 겁니다. 꼭 100단위로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100제곱미터인데 30제곱미터 사면은 100분의 30인 거고 200제곱미터인데 50제곱미터 산다면 200분의 50이라고 쓰는 거예요. 거래 지분. 거래 지분 비율이라고 써 있으면 사람, 거래 지분이라고 써 있으면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지분율을 말하는 거라고. 그런 단어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의 물건별 거래 가격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일 때는 각각의 금액을 따로따로 써야 돼. 부가세는 포함해서 각각의 금액을 따로 써야 됩니다. 물건별 거래 가격은 부동산을 2개 샀다면 한 사람이 2개를 샀다면은 금액을 각각 써야 됩니다. 공급 계약이면은 공급가 쓰고 발코니 등의 옵션 가격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옵션 가격 쓰고요. 추가 지불액이라는 것은 그 분양권 팔 때 프리미엄 말합니다. 프리미엄. 추가 지불액은 프리미엄 같은 거 말합니다. 다음 8번은 총 실제 거래 가격이잖아요. 합쳐 쓰는 거야. 7번, 8번이 다른 거 그거예요. 7번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금액을 각각 쓰는 거고 8번 합쳐 쓰는 거고 부동산이 1개면 뭐 7번이나 8번이나 똑같이 쓰는 거고요. 9번 종전 부동산은 이거예요. 종전 부동산은 칠판 보시면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입주권 말씀드렸죠. 입주권을 매매하는 을은요. 신고 필증을 2장 받게 됩니다. 신고 필증 2장 받는데 첫 번째 신고 필증을 뭘 받냐면은 당연히 입주권 신고 필증을 받겠지. 입주권을 신고 필증을 언제 써먹냐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면은 건설의 사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때 입주권 신고 필증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종전 토지의 등기부, 등기부상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이 갑을 누구로 바꿔야는 을로 바꾸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조합원을 갑에서 을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종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은 당연히 토지용 신고필증이 필요하지. 토지용 신고필증이 필요해야 먼저 조합원 을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고
을이 종전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면 나중에 완성되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신고서는 한 장인데 8번까지는 입주권 거래신고 부분을 쓰고요. 9번은 토지의 거래신고 부분을 별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필증이 2장이 나옵니다. 2장이 나온다. 그래서 9번의 종전 부동산이면 이 종전 토지를 말합니다. 이 종전 토지에 거기 보면은 종전 부동산에 보면은요. 거기 소재지 지분 면적이고 밑에 보면 계약 대상 면적이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있잖아요. 거래 금액 따라가 보면 합계도 있고 추가 지불액 권리 가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금 이렇게 써 있고요. 써 있고 거기서 추가 부담금은 안 쓰는 거예요. 추가 부담금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투입될 금액이잖아요.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투입 금액 이건 안 쓰고 이 토지의 거래 금액은 종전 부동산의 거래 금액은 권리 가격과 추가 지불액 이거를 같이 쓰는 이거 합쳐 쓰는 거예요. 합쳐 쓰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왜 합쳐 쓰냐면 현재 종전 부동산, 종전 토지 위에 건축물은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지금 건축물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죠. 들어오기 전이지만 토지의 가격이 방금 상승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삐까뻔쩍 아파트가 들어올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된 거야. 그러니까 권리 가격도 쓰고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도 쓰는 거예요. 거래 금액은 그렇게 쓴다. 그래서 이거와 이걸 합쳐 쓰는 거예요. 추가 부담금은 안 쓰지. 추가 부담금은 아파트에 들어갈 금액이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는 맨 위에 첨부서리 보니까 상대방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내게 돼 있잖아요. 아까 한 사람이 거부해서 얘가 단독 신고할 때 그 다음에 2번 거래계약서 4번도 단독 신고할 때 만드는 거죠. 아까 봤던 거고 그다음에 유의사항은 1, 2, 3, 4번 참고하시고요. 앞에 다 배운 내용이니까 저 밑에 5번 보시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가격 전체라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제외 아닙니다. 포함한 금액을 쓴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작성 방법. 제가 있는 부분은 다 시험에 나옵니다. 저번에 공부하셨으면 밑줄 이미 쳐져 있겠죠. 쳐져 있을 거예요. 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때 매도인, 매수인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거래 지분 비율 이렇게 쓸 때는 사람 말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는 매수 용도란에 표시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2번, 3번 두 번째 줄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을 사는 사람은 괄호 안에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보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동그라미 4번 바뀌었다고 그랬죠? 바뀐 거 읽어볼게요.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급 전, 준공 전, 준공 후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이거죠. 이따라 표시를 하고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는 꼭 법인이어야 하고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한 주택일 때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종전이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없어졌어요. 이게 오늘 종전에는 그 밑줄 친 거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로가 없어요. 이제 동그라미 4번은 그냥 그렇게 눈에 밝히면 될 것 같아. 자, 5번 소재지는 집원까지 써라. 아파트 등 집합 건축물은 동호수까지 써라. 그 다음에 밑줄 친 거 지목과 면적은 토지 대장을 보고요. 건축물 면적도 건축물 대장을 보고요. 네, 대지권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라는 걸 조심하라고 그랬죠. 대지권 비율은 대장이 안 나와요. 등기부에 나오니까 등기상 증명서 이런 걸 적는다. 다음 6번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둘이 거래하는 면적을 계산해 쓰라고 그랬잖아. 아까는 토지 면적은 5번 전체 토지 면적, 전체 건축물 면적, 실제 둘이 계약하는 면적. 그래서 아까 거래 지분도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 거래하는 면적 계산이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을 적을 땐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적고요. 그 밖에 나머지 건축물은 연 면적을 적어요. 이거 바꿔치기 잘 나와요.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이에요.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집합건축물을 낼 때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더하기 공용면적 이래도 틀려요. 그 다음에 7번 물건별 거래 가격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각각 금액을 다 적습니다. 각각 금액을 다 적는다. 합쳐 적으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7번을 읽어야죠. 7번 프린트로 추가된 거.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액을 적고 공급계약이나 전매일 경우는 공급가액, 이게 분양가 말입니다. 분양가. 발코니 등 옵션 비용. 옵션 비용을 다 추가해서 적어요. 우리 발코니 확장 비용도 있고 에어컨 같은 설치 비용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합쳐 적어요. 추가 지불액 등 이제 프리미엄 같은 거 이런 걸 적으면 돼요. 프리미엄은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때 있잖아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일 때는 마이너스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초가 또는 미달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8번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거래계약서상 7번의 물건별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종전 부동산은 뭐 하는 사람만 쓴다? 입주권 매매하는 사람만 씁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입주권 매매만 작성한다고. 거래 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 및 권리 가격 이막 쓰라고. 추가 지불액과 권리 가격을 합쳤습니다. 추가 지불액도 쓴다는 거예요. 추가 지불액을 쓴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프리미엄 말합니다. 추가 지불액과 권리 가격을 쓰고요. 이것이 합계 금액이죠. 합계 금액 쓰고 중도금, 계약금, 조금 잔금을 나눠 쓰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오른쪽 신고 필증이 있죠. 399쪽에 신고 필증은 맨 아래 밑줄 친 거 좀 읽어보셔야 돼. 입주권 거래 신고했을 때는 입주권 거래 가격에 표시된 신고 필증과 종전 토지 거래 가격 표시된 신고 필증 두 부가 발급된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동산 종류에 맞는 신고 필증을 등기 신청할 때 내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400페이지. 이제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라고 합니다. 이쪽은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모르잖아 또. 자, 해제 등 신고 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자, 해제 등 신고는 뭐냐? 일단은 우리 방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 해서 뭘 받았어요? 신고 필증을 받았죠. 신고 필증을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신고 필증 받은 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우리 계약 깨진 거 모를 테니까. 정정 신청은 뭐냐면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계약서는 냈어 안 냈어요? 한 사람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때 빼고는 계약서 안 냈잖아요. 계약서는 안 내고 뭐만 냈어요? 신고서만 냈지. 신고서를 내서 뭘 받았어요? 신고 필증을 받았는데 사람인지라 신고를 실수를 잘못했단 말입니다. 실수를 잘못하면 신고 필증에 원하는 부분을 직접 정정을 해요. 직접 정정해서 서명 날인해서 내면 새로운 신고 필증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정 신청은 별도의 신고서는 없어요. 이렇게 신고라고 돼 있으면 꼭 신고서가 있거든요. 신고서 꼭 있는데 정정 신청은 이름이 신청이잖아요. 신고 필증을 직접 수정해서 내요. 별도 신고서는 없습니다. 신고 필증을 별도 수정해서 내면 새로운 신고 필증을 주는 걸 정정 신청이라고 그래. 내가 뭐 일부를 잘못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등기 신청할 때는 계약서와 신고 필증을 다 내야 되거든요. 다 내는데 등기관은 계약서와 신고 필증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변경 신고는 올바르게 신고한 이후에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된 거예요. 변경되면 계약서 다시 썼을 거 아니에요. 다시 쓴 계약서와 신고 필증이 일치가 안 되니까 이때는 변경 신고서를 써내요. 변경 신고서에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써내면은 새로운 신고 필증을 받아서 등기하는 거예요. 네. 이쪽이 중요합니다.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랑 정정 신청할 수 있는 항목, 변경 신고할 수 있는 항목 이런 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해제 신고 들어가는데
동그라미 1번은 종전과 같죠.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은 당사자나 개공은 해제 등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에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출할 수 있다예요. 별도로 제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과태료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를 올바르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계약 해제됐을 때 해제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수 있다고 쓴 거죠.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버리면은 위반 시 제재를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꼭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제 신고 안 하면 신고관청은 우리가 계약 깨진 걸 모르죠. 그럼 나중에 왜 취득세를 안 내냐 이렇게 닥달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상식적으로 계약이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 안 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 꼭 해야지. 현실적으로 꼭 해야 되지만 문제 풀 때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틀려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 수정하셔야 되죠. 동그라미 2번 수정한 거 읽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두 사람 꼭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개공 혼자서 서명 날인했지. 그래도 개공이 거짓 신고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내가 왜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당신 둘이 한 계약이고 내가 신고를 대신해 줄 뿐인데 개공이 거짓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해제 신고는 개공이 혼자서 서명 날인해서 내면은 정말로 둘이 계약을 해제했느냐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뭐 매도인하고 매수인 둘 중에 한 사람하고 짜고 올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의 서명 날인은 결국 두 사람이 계약 해지를 했느냐 확인 받아오는 거예요. 확인 받아오는 거. 두 사람의 서명 날인을 꼭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삭제됐냐면 개공이 전자문서로 해제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만 해제 신고해서 전자문서로만 개공이 서명 날인에 제출하고요. 두 사람의 서명 날인을 종이로 만들어진 신고서에 받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습니다.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4번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도 어디까지만 살려두냐면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받은 신고관청은요. 거래 당사자 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므로 개공이 해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부터 삭제하셨죠. 다만 개공이 전자문서로 해제 신고할 경우에 개공이 전자인증 방법으로 서명 날인을 제출하고 서면에 의한 해제 신고서에 당사자 서명 날인을 받아 개공이 보관해라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삭제다 폐지됐다고 없애버리라고요. 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앞에 부분만 살려두시라고요. 다시 읽어봅니다. 개공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공이 해제 신고서 낼 때 두 사람의 서명 날인을 받아오라고. 근데 전자문서로 하는 것은 동그라미 4번에다 새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을 했으면은요. 거기 해제하는 메뉴가 있어요. 해제를 하면은 두 사람의 당연히 인증도 받을 거 아닙니까? 당사자 거. 해제 등을 하면은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그 구청 홈페이지 가서 하지 말고 그런 제도를 없애고 부동산 거래 계약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을 하면 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졌을 때 부동산 거래계약 해지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는 구청에 방문할 때는 두 사람 걸 사인을 서명 날인을 받아서 가고 아니면 거기 부동산 거래계약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하고 개공의 해제 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때 두 사람의 서명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이런 제도는 없애자 이거야. 없어졌습니다. 갈 때는 받아가.
갈 때는 받아가고 아니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신고하라고. 해제 등을 하라고. 그러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본다 이거야. 이렇게 말하면 된다. 정리합니다. 무효 취소 해제되면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좋아. 제출할 수 있다. 개공이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 해제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을 했으면 해제 등을 했을 때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럼 오른쪽에 확인서 교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해제 등 확인서라는 걸 지체 없이 발급한다. 지체 없이 발급한다. 자, 됐습니다. 다음에 정정신청. 첩입 때 동그라미 1번 들어갑니다. 수정했는데요. 자, 1번. 어떻게 수정했냐면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간단히 바뀌었죠,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요. 문장을 좀 너무 복잡해가지고 간단히 바뀐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은 신고 필증에 잘못 기재됐으면 정정 신청할 수 있다고.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차피 여기는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 거고 동그라미 2번이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의 정정 신청할 때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서명 날인에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원래는 둘이 이제 당사자 간 직거래일 경우는 당사자가 둘 다 서명 날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서명 날인해야 되는 건데 이때는 단독으로 서명 날인에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걸 잘못 썼는데 잘못 신고했는데 두 사람의 사인을 다 받으려면 둘이 만나야 되잖아요. 둘이 만나려면 힘들지. 왜냐면 한 사람은 서울 살고 한 사람은 부산 사는데 전화번호 하면 잘못 쓰는 순간 헉 KTX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같은 거. 주소, 전화번호 하시면 되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것을 정정 신청할 때는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서 정정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밖에 3번. 그 밖에 정정 신청하는 방법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당사자 또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라. 직거래면 당사자가, 중개거래면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신고필증을 수정해낸다는 것이었지. 밑에 정정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일부 좀 바뀌었다고요. 별로 바뀐 건 아닌데 기존에는 매수인, 매도인의 인적사항에서 성명, 주민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제외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돼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바뀐 거예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오려 붙이는 게 좋아요. 오려 붙이세요. 그 칸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적당히 좀 크게 오려가지고 붙이면 되죠. 내가 드린 박스가 조금 작을 수 있으니까 잘 오려서 붙이세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또 개공도,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기존에는 사무소 소재지만 있었거든요.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다. 그러니까 정정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일단 당사자 된다고.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개공도 뭐가 돼요? 상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주상사, 개공은요. 개공과 당사자는 어디 살아요? 전주 살아요. 전화번호, 주소, 상호, 사무소 소재지. 전주상사. 당사자와 개공은 전주상사. 전화번호, 주소, 그다음에 상호, 사무소 소재지. 그냥 거기 성명, 주민등록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거래 지분 비율. 제가 거래했죠. 거래 지분 비율 쓰면 사람이라고 사람. 거래 지분 이러면 틀려. 조심해야 돼 이거. 거래 지분 이러면 틀립니다. 잘 적어두세요. 거래 지분 X. 거래 지분은 안 되고 정정 신청이 안 되고 거래 지분 비율만 된다고. 비율만. 거래 지분 비율. 그다음에
종류와 소지면 대지권 비율. 종류와 소지면 대지권 비율. 그래서 비대 종류 소지면 비대 이게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비대 비율 거래 지분은 안 되고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비대 종류와 소지면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암기 방법 바꿉니다. 지금 정정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요. 당사자와 개공은 어디 살아요? 전주 살아요. 전주 상사. 전주에서 어떤 가게 하나 봐요. 당사자와 개공은 전주 상사. 전화번호, 주소, 상호, 사무소, 소재지. 비대가 중요하다. 비대. 정정에서 비대가 있네. 이거는 B는 거래 지분 비율입니다. 거래 지분은 아니고 거래 지분 비율. 그다음에 대지권 비율. 비율. 둘 다 비율이에요. 정정에 들어있는 건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그다음에 종류와 소지면. 비대는 비율이다. 비율. 거래 지분 비율하고 대지권 비율. 그다음에 종류, 소재, 지목, 면적이다. 여기까지가 정정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다. 당사자 개공, 비대, 종류, 소지면. 비대, 종류, 소지면. 특히 비대가 중요하다고. 비 하면 뭘 떠올려? 비율. 비율만 있습니다.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은 없습니다. 비율. 비대, 종류, 소지면. 당사자와 개공. 어디 살아요? 전주 상사. 당사자 개공은 전주 상사 살고 비대. 종류, 소지면, 비율. 자, 정정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때 신고필증은 재발급해 줍니다. 거래 가격이나 중도금, 돈 들어있는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정정 신청이 안 됩니다. 자, 변경 신고할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403쪽에 동그라미 1번. 자, 거래 당사자나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에 다음의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 신고할 때는요. 언제까지? 등기 신청 전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등기 신청 전에. 등기 이후에는 안 돼요.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에 신고한청에 제출할 수 있다. 맨 앞에 당사자 또는 개공이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에 신고한청에 제출할 수 있다. 언제까지? 등기 신청 전에. 측거래면 당사자가, 중개거래면 개공이 변기 신청 전에 서명 또는 날인에 제출할 수 있다. 신고 방법 말씀드렸고 변경 신고할 수 있는 항목 들어갑니다. 변경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좀 아까 다릅니다. 비지면 비지 우리 비지 있잖아. 바쁘다고 해? 비지. 바쁘면 조가중. 일찌감치 집에 가는 중.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암기 방법 했습니다. 비지면 조가중. 일찍 집에 가는 중. 비지면 비지가 중요합니다. 비율 거래 지분. 여기에 거래 지분이 들어있잖아요. 아까 위에는 거래 지분이 없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거래 지분 비율 이렇게 쓰면 사람이라고 사람. 3분의 1 이걸 잘못 쓰면 정정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래 지분 비율도 있고 거래 지분도 있어요. 여기는 거래 지분은 없고 위에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같으면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시험 문제 내기는 딱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 이거. 이거 좀 짜증이 나요. 네, 비지면. 바쁘면 일찍 집에 가는 중. 변경입니다. 비율,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면적은 같아요. 같은 건 좀 체크해 드릴게요. 면적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래 지분 비율 두 가지만 같아요. 거래 지분 비율, 면적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또는 기한, 거래 가격, 중도금과 지급일. 이번에 빠진 게 잔금과 지급일이 빠졌습니다. 잔금과 지급일 이런 거는 틀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빠졌습니다. 뭔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잔금과 지급일 안 된다. 중도금과 지급일은 되고요. 비지면 조가중.
빚이면, 바쁘면, 일찍 집에 가는 중. 빚이면 조, 일찍 집에 가는 중. 당사자 계공은 어디 살아? 전주 상사 살아. 그 다음에 비대, 종류, 소지면. 비율, 거래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당사자 계공, 비율, 종류, 소지면. 비율, 종류, 소지면. 당사자 계공, 비율, 종류, 소지면. 빚이면, 바쁘면, 일찍 집에 가는 중. 조가 중. 거래지분 비율, 여기는 거래지분도 된다고. 거래지분 없었어요, 이게. 면적, 조건 또는 기한, 거래 가격, 중도금과 중도금 지급이 잔금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시옷번, 이응번은 공동 매수에서 일부 매수인 변경.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이 다수일 때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근데 일부 매수인 일부가 제외, 대상 부동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된다고 써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매수인이 2명이다 이렇게 신고했어요. 처음에 신고할 때는 2명 신고했는데 매수인이 감소. 저번에 이거 써드렸죠 제가. 그 다음에 추가, 교체. 추가는 A, B, C, 교체는 A, C. 지금 재촬영이니까 저번에 한번 들으셨던 걸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추가나 교체되면은 처음에 없던 사람이 들어오죠 이렇게. A, B였잖아요. 처음에 없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추가나 교체는 안 돼, 이게. 안 되고, 감소될 때만.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감소. 이럴 경우만 된다고. B가 빠져나갈 때만. 그리고 부동산도 줄 때만 됩니다. 새로운 부동산이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하는 거예요. 검증을 다시 받아야 되죠. 매수인이 새로 들어오거나 부동산이 새로 들어오면 처음부터 검증을 다시 받는 거니까 제외될 때만 된다. 추가 교체는 안 된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변경 신고할 수 있는 항목, 정정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을 기억하는 거랑 변경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정정은 뭐라고 해요? 정정은 당사자와 계공, 전주 상사사라, 전주 상사가 뭐죠? 전화번호, 주소, 상호, 사무소 소재지. 비율, 종류, 소지면, 비대. 비율, 종류, 소지면, 거래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지금 비율만 있어요. 거래지분 없어요. 변경은 바쁘면, 빚이면, 빚이.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도 있어요, 여기는.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그 다음에 면적, 조건, 기한, 가격, 중도금. 이렇게 돼 있대요. 매수인 제외, 부동산 제외. 이때만. 404쪽. 404쪽의 그 박스 밑에 4번은 뭐냐면요. 4번은 면적은 변경이 없고 거래 가격이 변경될 때는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자,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변경되는 경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때는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신고서만 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만 변경됐다고 변경 신고를 하러 오는 황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미 계약에 체결된 이후에 계약금도 주고받고 중도금도 주고받는데 가격만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악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 등을 이때만 첨부합니다.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변경될 때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다. 자, 핑고필증 재발급이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칠게요. 밑에 이제 다음 서식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다음 25강에서 과태료와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4강만 제가 교체했습니다. 새로 촬영을 해가지고 교체를 했어요. 교체한 대로 문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뭐 바뀔 건 없습니다. 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강을 이제 뒤늦게 다시 찍었습니다. 다시 찍었고 오늘은 뭐 1월 31일인데 자, 다시 찍었네요. 자, 이제 또 뵙겠습니다.